예상치 못하는 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같이 그 햇빛 알러지는 요즘 별로 많지 않은 병이거든, 그죠? 골프 치러요. 이제 그 원인은 그 우리 몸이 피가 한 5리터쯤 됩니다. 이 피가 이제 성질이 더우면은 피부로 다 몰려요. 그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럴 때 피부에 보면 혈관이 툭툭 불어나는 혈관이 있죠. 이게 정맥인데 많이 모일 때는 피의 절반이 일로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해독하고 배설하고 배출하는 기관이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곳인데 날이 더워질 때는 거의 피가 뜨거운 곳으로 몰려가지고 피부 주위로 다 몰려버려요. 근데 이제 내 몸의 혈액 속에 유독성 물질이 많을 때는 이것이 피부의 세포를 자극하면은 이제 알러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혈액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는 노폐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몸에 노폐물이 생깁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이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노폐물이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은 음식을 바로 절제했을 때는 잠이 늦을 때요. 몇 시에 주무셔요? 보통 우리 몸이 이제 그 딸 세포라 그래가지고 세포가 매일 분열되고 증식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늙은 세포는 죽어야 되겠죠. 그 죽어나가는 하룻밤에 내 몸의 고기가 600g 이상입니다. 소고기 한 근택이 최소한 썩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오면 그 방 안에 냄새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지, 그죠? 내 몸에서 죽어나간 세포 조직 고기에 부패된 냄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낮보다도 밤에 잠잘 때 10배나 빨리 많이 빠져요. 10배 이상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노폐물이. 근데 저녁에 음식이 위에 들어간다든지 잠이 늦어버리면은 이 노폐물이 정체돼서 못 나가버려요. 그럼 그것이 결국 햇볕을 보고 해서 피가 피부로 몰릴 때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햇볕 알러지가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햇볕을 봐서 그런데 사실은 치료 방법은 일찍 자는 것이고 저녁을 굶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인을 찾았을 때 지금 봐서는 저녁 확실히 굶고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찍 우리가 자야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팔다리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뭐 머리 이렇게 돌리는 거, 행동은 자유로운데 이 음식을 목구멍으로 삼키는 선까지만 우리 영역이지 식도가 움직인다, 위가 움직인다, 장이 움직이고 피가 돌고 맥박이 돌고 간, 신장, 대장이 움직이는 건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지배하는 신경이 있는 반면에 내 몸 스스로 내 몸의 시스템을 지배하는 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뇌는 두 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생각하는 뇌가 있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뇌가 있는데 우리 몸을 지배하는 뇌는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복부 두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뇌는 뭉쳐있질 않고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뇌는 뭐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참 이상하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혈액 속에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아마 해가 서산에 넘어갈 시간쯤 되면 얘들은 딱 퇴근해 버려요. 그때부터 우리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 몸을 관찰해 보면 여름이라도 해가 지려고 하면 괜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으시시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 시점을 통해서 호르몬 대사가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 보통 위장 안에 6시간 머문다고 보면은 뭐 요즘 8시 해진다고 합시다. 그 앞으로 6시간 땡기면 2시가 되겠죠. 그래서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줘야 돼요. 2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전부 점심 먹고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 몸에 노폐물이 채했는지 안 채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러는데 이 밤에 딱 되면은 이제 위장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저녁에 늦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놈이 썩어버려요. 썩어서 그 독성이 많은 것들이 뇌신경을 자극하는 증거로 밤에 잘 때 개꿈을 많이 꿉니다. 선생님 아마 저녁에 많이 드시면 꿈 많이 꿀 거예요. 어지러운 꿈. 막 이것저것 해서 하룻밤에 몇 프로 더 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복부두뇌가 너무 짜증나니까 뇌에다 이제 성질을 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부패된 독소를 신장에서 다 처리해 주지 못하면 몸 안에 쌓이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늦게 먹고 자고 일어나면 입에서도 냄새 나지만 손도 붓고 얼굴도 붓고 눈도 붓고 다 부어버리죠. 그래서 제일 핵심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한다 그러면 무슨 병이든 그걸 초월해서 제일 핵심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으라 합니다. 모든 병의 기본은 그 병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봐서 이제 혼자 하면은 유혹을 받고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상당히 빠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며칠만 해도 금방 좋아지니까요. 이제 일반 음식을 먹으면은 이 점심 먹고 안 먹으면 허기 져요. 근데 이제 미네랄이 충분한 볶음국식이나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먹으면 오늘 여기서 점심을 잡수가시면은 저녁에 별로 배 안 고픕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배도 안 고프고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소화기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는 구조인지 봐야 돼요. 누에는 뽕잎 하나면 되고 송충이는 솔잎 하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소화기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체의 소화기관은 곡식 소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건강식 하면 채소 좋다고 먹지요. 근데 이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어요. 0%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질소가 많은 음식은 썩어서 부패됩니다. 질소라는 것은 우리가 요소 비료였지, 그죠? 비료 많이 주지 않습니까? 탭이 다 질소지요. 그러니까 채소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질소가 질산염 상태로 많아요. 그래서 배추, 무를 야적해 놓으면 썩을 때 냄새가 독하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채소를 먹을 때는 녹즙이나 이런 걸 먹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가스 차고 변에 구리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요. 다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게 탄수화물이에요. 곡식이에요. 여기다 질소 하나가 붙어버리면 단백질입니다. 질소가 들어가면 부패가 잘 된다 그랬죠. 우리가 육류든 생선이든 우유든 계란이든 그걸 먹고 나서 먹을 때는 맛있어요. 대변 보면 냄새가 어떻습니까? 썩는 데가 나요. 그 정도 썩어서 냄새 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히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송충이가 솔잎 하나면 되고 누에가 뽕잎 하나면 된다면은 우리가 육류나 생선을 마음껏 즐긴다는 것은 치명적이 돼버리죠. 거기 들어있는 잔류 항생제로 몸에 이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중병이 와도 항생제나 항암제가 안 들어버리죠. 요즘 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관건이에요. 고기 속에 요즘은 항생제 안 든다 그러지만은 소가 병들면 항생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항생제 호르몬제를 이제 투여하는 그런 결과가 되버리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우유, 계란, 고기, 생선 다 끊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까지는 생각에 좋은 거였어요. 그건 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을 손으로 주물러도 냄새가 없어야 되고 가스가 안 차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일 경우는 채소는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채소 큰 솥에 삶으면 그 물 안 마시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말린 나물 있죠. 시래기, 묵나물, 고사리 말린 거 이런 것들은 질소가 소실돼서 부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주로 먹는 이제 묵나물, 말린 나물들이 아마 제일 소화기관에는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익혀서 드시고 생채소는 드시지 말고, 기본이 그 정도는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랬는데,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좀 상대적인데요. 면역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면역은 우리 몸의 군인인 백혈구가 건강해가지고 내 몸에 들어오는 균들을 잡아먹는지 식균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1차 면역 기능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1차 면역 기능 중에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 아닙니까? 그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대장에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이 미생물이 있어요. 얘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영양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장에서 2차 면역물질로서 이제 자연 면역물질을 못 만들어주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아랫배가 찬 사람은 자연 면역 기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에서 음식을 발효해서 그 2차 면역 물질을 만들 때는 배에서 열이 나게 돼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 다 배가 어때요? 우리 사모님 배가 따뜻합니까? 찹니까? 그러니까 다 1차 면역 기능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녁을 먹으면 1차 면역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라는 거 오죠? 졸린단 말입니다. 팔다리도 기운이 없어요. 뇌의 피도 위로 가고 팔다리의 피도 다 위로 와요. 소화시키려고.
그와 같이 우리가 저녁에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아랫배에 장에 가야 될 밤의 피가 위로 와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체의 소화기관 중에서 밤에 잠잘 때 가장 활발히 일하는 기관은 대장부입니다. 대장은 위가 비어 있을 때 가장 활발히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녁마다 위장에 음식을 넣어주니까 대장의 피가 위장으로 오니까 아랫배에 에너지가 못 가겠지요. 그래서 아랫배가 찬 거예요. 그럼 자궁도 차지고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방광 기능이 약해가지고 소변도 자주 보고, 아랫배가 차면은 겨울에 추우면 이제 턱도 굳어서 말이 잘 안 될 때 있죠. 이 대장이 마비가 와버려요. 그러면 변비도 오고. 그 차다는 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세가 다 버립니다. 또 차니까 찬 걸 데우기 위해서 몸에서 옷을 입어요. 지방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엉덩이 하체 쪽에 비만이 또 와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저녁 한 끼 때문에 온다 이 말입니다. 하체 비만도 저녁 한 끼, 면역 기능도 저녁 문제. 그 저녁을 먹어서 이게 대장에서 제대로 음식이 발효가 안 되니까 대변을 보면 모양을 못 갖추고 퍼지고 깨서 차고 냄새나고. 저녁 한 번만 굶어보세요. 변이 되면 확실하게 모양을 잡아줘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면역 기능이 다 없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한 집에 하나가 암이라면 면역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면역 기능이 1차 면역 기능은 이제 완전히 소실되다 보니까 2차 면역계로서 인간이 발견해서 만들어낸 것이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암제예요. 인간이 만든 항생물질로 균을 죽여봤는데 지금 그게 한계에 다다르버렸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갔는데 안 되니까 자연요법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요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1차 면역 기능이 무너졌는데 일단은 1차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든 거는 재수없어 걸린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의 문제니까 1차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차 면역 기능이 뭐 살아나가지고 금방 내 몸의 균을 다 죽여버리고 암이 났고 뭐 이게 금방 안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미 환경도 오염이 됐고 공기도 탁해졌고 우리 생활 습관도 한 번에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성 있는 항생제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세 많은 우리 어머님도 보니까 이제 고관절 염증으로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러시는데. 자, 이제 일단은 이 세포가 제일 첫째 이제 해야 될 일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코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손을 다치거나 뭐 나쁜 게 묻을 수 있으면 뭘 낍니까? 장갑을 끼듯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감싸주는 게 필요한데 그 감싸주는 물질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 그래요. 산화가 뭔가 하면 쇠가 물이 접하든지 공기 중에 이게 습기로 인해서 녹이 슬지요. 부식이 되는 걸 산화라고 합니다. 그 부식을 막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연 도금을 익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아연 도금이나 페인트는 항산화 물질이 돼요. 우리가 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금방 표시나요. 아니 내가 상처가 났는데 꼭 이게 덧나고 진물이 나고 오래 간다. 구내염이 잘 생긴다. 뭐 뽀르지게 달란다. 이건 다 뭐가 1차 면역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막 웬만큼 찔리고 상처가 나고 깨져도 소독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고 금방 딱지 앉아버리고 나와버리면은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잘 돌아간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제 이론은 의미 없어요. 거창한 말로 하는 게 이제는 한계를 만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제 뭐 의사다, 박사다, 뭐 이렇게 전문가의 칭호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상담 오래 해줍니까? 별로 안 해요. 몇 마디 하고 그냥 처방하면 끝이에요. 왜요? 환자가 되면요, 뭐 공부 안 해도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인터넷 들어가면은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가지고 병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자기가 앓는 병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이론이 그런데 병 낫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거든.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론을 따라가다, 이 머리 따라가다 다 지금 망해가지고 다 병들어 버렸으니까 이 몸이라는 경험의 척을 어떻게 잘 알아서 그 조건을 맞춰주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포가 이 손상이 돼가지고 계속 이 염증을 유발시키니까 일단은 세포가 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싸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당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천여 종이 1kg 이상 있어요. 우리 사모님 깨끗하게 목욕하고 내가 좋은 거 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들다 보면은 속된 말로 구더기 소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고 구더기 끼잖아요. 근데 이런 균들이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과로한다든지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로 몸에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고 산소가 고갈이 돼버리면은 모든 균은 산소가 고갈이 됐다는 증세는 입이 마를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입이 마른 사람은 산소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산소가 부족할 때는 얘들이 균이 확 번식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부간에도 뭐 다툴 때가 있고 돈을 띠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자식이 속썩해서 그럴 때도 있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현 시대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독성을 해독하느라고 산소는 다 고갈돼 버리고 균들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세포를 갖다 이렇게 딱 손상되지 않게 해서 코팅하는 항산화 물질은 생것에는 없어요. 날채소, 생과일에는 별로 없어요. 곡식을 익히면 익히는 시간의 길이만큼 몇백 배씩 증가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곡식의 전분질과 고열에 의해 가지고 결합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기는데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한다면 우리가 빵을 빵 공장에서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은 좀 하얗고 말랑말랑하지만 겉은 좀 어때요? 노릇노릇하게 좀 굽히듯 타듯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속과 겉을 프로닐 라이신의 차이를 따져보니까 속보다 겉이 8배나 많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우리는 빵을 먹으면 속에
흰 부분을 먹는데 그 사람들은 껍질에 탄 부분을 먹어요. 그런 걸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돼지고기 나쁜 거 그렇게 먹어도 세포를 이렇게 싸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암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볶은 곡식 아닙니까? 볶은 곡식은 볶을 때 항산화 물질이 넘치겠지, 그죠? 쪄서 말린 데다가 그걸 볶을 때 그 라이신이 전분과 고열에 의해서 결합되면서 프로닐 라이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는 사람들은 상처가 나든 깨지든 터지든 밴드도 필요 없고 소독약도 필요 없고 그냥 나와버려요. 생채소 많이 먹어보세요. 구운해물 달고 살아요. 볶은 곡식을 먹어보세요. 혀를 깨물어도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균을 죽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것 차원을 떠나서 60쪽이라는 이 엄청난 세포를 항산화 물질도 보호하는 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차 면역계, 그러면 우리가 뭐 염증인데 항생제도 안 듣고, 그렇다고 1차 면역기능이 금방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2차 면역기능을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금속 중에 금속 있죠. 금속 중에 살생력이 있는 금속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 아실랑가 모르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임질이나 매독 걸리면 뭘 약을 쓴지 압니까? 수은을 갖다가 사용했어요. 수은이 최고의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생제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은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그 팔찌가 은팔찌입니까? 아니에요. 백금 팔찌인지. 그 은은 말이죠. 그 팔찌를 하시려면 은을 하세요. 은은 지금도 미국 식품의약안전청 FDA에서 정식 항생제로 등록되어 있어요. 650여 종의 균은 은에 접촉이 됐을 때 6분 내에 다 사멸입니다. 자동차 우리가 그 에어클리너 냄새 날 때 있죠. 그때 스프레이 뭐 뿌린지 압니까? 은나노 스프레이 뿌려요. 지금 팔잖아요. 냄새 없어요. 왜? 은나노가 들어가서 균을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항생제를 쓰는 사람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야, 은이 또 굉장한 에너지 증폭제예요.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탁월한 물질입니다. 항생제하고 은하고 같이 섞어서 투여했더니만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집니다. 그럼 항생제를 투여해도 몸에 염증을 치료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항생제가 부족했을까요? 은이 부족할까요? 은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이 부족한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모발 검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현대인들이 모발 검사에서 구리와 은 부족이 대부분 다 나타나요. 우리가 영양소 할 때요, 옛날에는 단백질을 하면 영양이었어, 그죠? 고기 한 절은 대단했죠. 밥만 배부리 먹어도 행복했고,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가 5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여기에 미네랄이 들어가요. 미네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양소는 아니고요.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금속성 원소가
금속의 원소가 이 지구상에 한 90여 종이 돼요. 90여 종. 뭐 인간이 아직 못 찾은 것도 있겠죠. 90여 종 원소 중에 86종이 바닷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거의 바닷물로 만든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이 미네랄의 효과는 뭔가 하면 첫째, 면역력 높이는 데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 어떻게 할까요? 호르몬 대사, 지금도 소고 양이고 염소고 약하고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나요. 호르몬 대사가 안 돼버려. 선생님 저염식 하세요? 배에서 꿀꿀꿀 물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요.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단 음식이 자꾸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이 미네랄은요, 물질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 돼요. 재가 뭔지 알죠? 재가 돼야만 재 속에 이게 분리돼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단백질도 넘치고 탄수화물도 넘치고 비타민도 넘치고 지방도 넘치는데 유일하게 모자라는 게 미네랄이에요. 우리 모두 그게 지금 모자라요. 왜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시골에서 불 떼서 밥하고 난방한 그 재가 농토에 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불과 한 3, 4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병은 전부 다가 미네랄 부족에서 오는 병이 99%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걸 자꾸 잘 먹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미네랄이 제일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게 현미 껍질이더라. 그래서 현미밥 먹으라 그랬는데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요? 현미 껍질이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라서 그거 하루 종일 씹어봐야 미네랄이 분리돼서 흡수가 안 돼요. 우리 사모님 검정살 밥해 먹을 때 있었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100% 현미도 그냥 나오지만 검정살 그냥 나옵니다. 왜요? 껍질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걸 좋다고 먹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껍질을 태워야만이 미네랄이 분리된다면 볶음국식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리고 숙성시켜서 볶아 먹고 볶음국식으로 떡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호르몬 대사가 잘 돌아가니까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먹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 간다면은 작심삼일인데 어떻게 참고 견디겠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미네랄이 충분한 걸 먹어서 이제 1차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면역 기능을 쓰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2차 면역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굴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모발 검사한 데이터들 이렇게 보면 이게 재 속에 구리가 부족하니까 모발 검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은 거의 다 구리 부족이 많아요. 이 구리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 우리 사람이 다 척추뼈가 아니습니까? 척추뼈. 닭도 뼈가 있고, 그죠? 거머리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없어요? 척추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뼈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고등생명체, 없으면 하등생명체. 근데 고등생명체는 간이 있어요. 하등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간이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할 수 있고
간이 없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을 못해요.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큰 회사 건물들 가보면 손에 문잡이 그 노수로 해놓은 거 만져본 적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접촉해서 균이 묻었을지라도 그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시 굉장한 살생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시란 것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잖아요. 구리 78%, 주석이 22%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미나리 많이 나오죠? 미나리 사다가 그 거머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녹그릇이나 녹숟가락 같이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끼어나와 죽어버리죠? 왜요? 거머리가 뭐가 없어요? 척추뼈가 없으니까.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없지요. 척추뼈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벼룩이 간을 내먹지 않는데 사실은 벼룩이 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유기농이나 자연농 하는 사람들도 농약을 많이 칩니다. 그 농약 성분이 뭔가 하면 황산동이라는 구리녹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구리가 사람에게는 해가 없고 간이 없는 미물에게는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리가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나쁜 균들을 아주 잘 죽여요. 그러면 이제 구리와 결합된 주석은 무정균 있죠. 곰팡이 진균류하고 기생충 죽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예? 주석이. 예, 주석은 이제 구리의 산화도 또 막아주고 합금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2차 면역 기능으로서 내성이 없고 내 몸을 정결케 해서 균을 죽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가 밝혀졌는가 하면 현대의학의 장점은요, 병을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현미경의 발달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균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이 있는 곳을 진단해 보면 거기에 균이 있더라.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항생제 없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뭐 썼습니까? 그릇이 녹그릇이에요. 이 노시요 또 특이한 것이 안약 한번 사보세요. 안약 사서 그 설명서에 이렇게 성분 보세요. 황산동 안 들어간 안약은 거의 없어요. 황산동이 뭔데요? 구리녹이에요. 이게 눈 밝게 하는데 또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떼아에다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2차 면역 기능을 살리려면은 구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사모님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들 요즘 유방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방암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 칸디다 알비칸세라 그래가지고 구내염 일으키는 균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을하면 구내염 잘 생깁니까? 그 균이 유방암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셔도 녹그릇에 좀 담아놨다 먹고. 이제 이 구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몸 안에 이렇게 구리 이온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 구리는 제일 큰 역할이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서 이 한 가지 성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을 하는데, 첫째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면역 기능도 살려주고 피로도 없애주는 반면에 우리 이제 사람은 누구라도 소변을 보면 거품이 나와요. 그죠? 우리 상처 소독하는 약, 거품 나는 소독약 기억합니까? 뭔지? 옛날에 과산화수소수. 소변의 거품이 과산화수소수예요. 왜요? 신장, 방광, 요도로 소변이 나오는 데는 항상 무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내 몸에서 만들어서 대량으로 보내서 매일 살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로하고 피로해서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방광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구리이온이 몸 안에서 산소 발생과 더불어서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가지고 몸 안의 세균들을 무차별적으로 살균하는 살생력을 가져요. 대단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리이온은 우리 몸 안에서 우울증을 없애줘요. 그 다음에 모든 균들을 직접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수많은 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후 대책이 돈일까요? 보험일까요? 건강일까요? 사실 노후 대책은 건강이에요. 그죠? 보험이 노후 대책을 못 해줘요. 몸이 아파버리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요즘도 옛날에 쓰는 녹그릇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쪽 밥그릇이나 국그릇, 뭐 대야 이런 것들 쓰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은 에너지 증폭제입니다. 그리고 살생력도 강력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왕족은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 이유가 은식기, 은장신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은이온이 몸을 감싸줬기 때문에,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은 외부에서 오는 나쁜 파장도 잡아주지만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기는 나쁜 그 화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나쁜 파장을 소멸시켜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할 때 힘든다고 다 이게 은비를 꼽아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은목걸이 같은 거 좀 하고. 성경에 보면 다 금사슬에 은을 박아 목에 걸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면역 기능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강력한 살생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고기를 먹어요. 구약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이 양 몸 속에 기생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 몸에 들어가는 기생충은 특별하게 어디를 통해 들어가는가 하면 개미를 통해 들어가요. 개미 몸 속에 양 기생충이, 개미가 감염이 되면은 이 양은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선선할 때 풀을 뜯는데요. 요때가 되면은 개미 몸속에 들어간 기생충 중 한 마리가 개미 내로 들어가서 개미 내를 조종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쯤 되면 이 개미를 인도해서 풀 제일 꼭대기에 가서 가만 풀을 붙잡고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해서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 개미가 잡아먹혀가지고 이 기생충이 양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에도 나오지만은 뉴질랜드 같은데 양 기생충 감염된 양 보면 막 몸 안에 주먹만한 덩어리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막 수없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죽이는 살생제로 뭐를 썼는가 하면 쓴나물이라는 걸 같이 먹었어요. 쓴나물.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쓴바귀처럼 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쓰다는 의미보다는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와 함께 들어온 기생충을 죽이는 살생제여야 되거든요. 돼지 고기를 먹을 때 들어온 선모충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집을 지면 40년 이상씩 같이 삽니다. 우리 몸이 거의 다 그런 충에 감염이 돼 있다고 봐야죠. 또 채소도 그렇잖아요, 그죠? 생채소는 거의 기생충 감염이 많고. 그렇죠. 뭐 익혀서 먹어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요즘은 생채소 이런 데서도 감염이 많이 된대요. 의외로 우리가 깨끗한 것 같은데 기생충 감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생충을 또 강력하게 죽이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주석의 성분이면서 가장 강력한 살생제인 수은이에요. 수은은 액체 금속이니까 우리가 뭐 찬다든지 뭐 그릇으로는 사용 못해요. 단 뭐 치아 같은 거, 아말감 있지, 그죠? 이거는 수은에다 뭐 굴이나 다른 합금을 써서는 하겠지만은 그 독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수은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쇠비름이에요. 요즘 가보면 쇠비름 아시죠? 붉은 줄기. 그거 밥 멜 때 이렇게 뜯어가지고 돌 위에 놔도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먹어요. 왜 벌레가 안 먹을까요? 안 썩고. 수은이 들어있으니까 균이 그것을 썩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비름 태운제 9.6kg를 갖다 이렇게 재어 놓으면은 제일 밑에 600g 정도의 수은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 수은이 강력한 살생제 중에서도 이 몸 안에 왜 여성들 배에 눌리면 이 덩어리 있는 거 있죠. 종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약 있지요, 고약. 조고약, 이명래 고약, 원료가 전부 쇠비름 원료입니다. 쇠비름 원료. 그래서 이제 서부나 북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 양고기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채소처럼 이 쇠비름을 같이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붉은 줄기에는 81 ppm이면 말렸을 때는 한 1400 ppm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뭐 차를 먹는다든지 우리가 커피나 뭐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비름 갖다가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소금 좀 타서 차처럼 마시는 게 좋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2차 면역계를 좀 활용하는 거. 이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최고로 강력한 살생제인 수은도 쓰는 게고, 은도 쓰는 게고, 놋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은은 이렇게 목걸이나 이런 데 차고 있으면은 이제 은이 이제 몸에서 땀이 날 때 염분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산화되면서 은이온이 몸 안에 흡수가 됩니다. 우리 사모님 그 팔찌 하는 것도 은으로 하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릇이나 수저는 놋이 좋고, 우리가 음료수나 차를 꼭 마셔야 된다면 쇠비름이 좋고. 왜냐하면 뭐 물론 보리차나 뭐 여러 가지 차가 있겠지만은 볶음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카페인이든 뭐 차나 커피보다는 우리가 이제끔 나도 모르게 좋다고 먹어서 들어온 몸 안에 여러 가지 균이나 기생충 이런 것들을 한번 전멸시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서 혹시 이제 쇠비름을 뜯어서 집에 할 경우는 이제 뿌리까지 이렇게 잘 씻은 다음에 이걸 소금물에 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맛도 시고 별로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수은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양잿물 압니까? 우리 양잿물은 공짜로 주면 큰 거 먹는다, 그죠? 근데 수산화 칼슘이라는 양잿물은 강알칼리라서 이게 독성물질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콩기름하고 이렇게 섞여져서 저어서 섞이면 비누가 돼요. 그랬을 때는 아무 해가 없거든. 수은도 그래요. 강력한 맹독이지만 이것이 산소나 우리가 염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결합이 돼버리면은 무기수은이라 그래가지고 살 생력은 있으면서도 몸에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발등에 무슨 병이 불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고 2차 면역계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또 우리 여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연세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물이 흐르다 고이듯이 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창이 생긴 사람들은 소주 있죠. 소주 알코올 아닙니까? 알코올은 바르면 날아갈 때 시원하잖아요. 알코올이나 소주 이런 걸로 욕창 주위를 닦아주면 욕창이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염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혈액순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염증도 피가 안 돌면은 2차 면역기를 쓰든 뭘 하든 이게 효과가 안 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픈 분들이 이게 운동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찬물 수건을 짜가지고 피부를 문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피부가 좀 붉게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피부가 좀 밝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이 속의 탁한 피는 겉으로 오고 겉에 피는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환자가 오래 병원에 있든지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 피가 안 돈다는 거거든. 이 고관절이 와버리면 이게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좀 힘들더라도 찬물 수건 아니면 요즘 더울 때는 냉장고 안에다 이렇게 좀 넣어놨다, 그죠? 이렇게 좀 팔 좀 닦고 이렇게 다리도 닦고 몸도 닦아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모택동이는 평생 씻지도 않고 피부를 닦으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혈액순환을 위한 이제 운동이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환자가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순환이 되게끔 좀 옆에서 도와주고 생활을 바꾸고, 제가 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 같아요. 어머니 연세가 얼마입니까 원래? 70여. 체격이 큽니까? 좀 말랐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 집에 불이 나가지고 계단 내려오다 고관절이 깨졌거든요. 그래 하셨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그래도 막 우리 어머니는 1층에 사시고 저는 4층에 사는데 매일 그냥 길을 쓰고 올라와서 아들 그 집 방 청소해주고, 여하튼 움직여야 돼요. 못 움직일 정도 되면 닦아가지고라도 피가 돌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하면서는 항생제도 좀 끊을 수 있고 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 좀 이해되세요? 예. 예. 은을 한번 들려보세요. 은을. 예, 들르고 저기 이제 놋으로 된 놋바가 있어요. 그걸 한번 대줘 보세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차력사들이 있죠. 차력사.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척추 협착이 오니까 뼈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뼈는 근육이 잡고 있어요. 척추관 협착은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옛날에 이제 근육 튼튼해야 힘을 많이 쓰잖아요. 근육 튼튼하게 해서 힘 자랑하는 차력사들은 구리녹을 먹었어요. 구리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위장은 전부 근육 덩어리잖아요. 저게 녹그릇 쓰고 나면 막 위가 엄청 튼튼해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그
노쇠를 갖다 아픈 허리에 대고 잔다든지 해서 그 부위의 구리가 그 진동이 이제 척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햇볕을 좀 봐야 근육은 튼튼해지고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척추 협착은 척추뼈를 생각하지 말고 뼈와 뼈를 잡고 있는 근육을 신경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